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의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보따리 다 풀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2부에도 종목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아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준호님, 벙벙님, 또 서당계 1년차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셨고요. 남극곰님 오셨네요. 마그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연화님께서 미국 선물 하락에 대한 또 걱정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빨간불 켤 수 있도록 종목 진단 진행을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걱정이 되는 종목들 같이 남겨주시면 그 걱정 저희가 좀 깨끗하게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작은 소나무님 2부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봄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2부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셨고 보르테님 2부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키코모리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좀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쉬는 시간 동안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팅창에서는 시장이 한 번 더 좀 크게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들을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었던 SVB 사태가 정말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일단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호탄인 건지 요 해석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좀 변동성이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는 위기인 건가 기회인 건가 한 번 더 흔들리기는 할 건가 아니면 좀 안정세를 찾아갈 건가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저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불안감과 함께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흔들림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침표를 아직 찍어주지 않았잖아요. 연준 쪽에서 금리 결정도 3월 21일에서 22일이니까 네. 그때까지 이 모든 사태가 뭐 잘 마무리가 되면 해피하겠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흔들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까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대부분 다 주식을 지금 사고 있지 않을까요? 사고 있다고요? 네, 사고 있거나 아니면 물려 있거나 아니면 진짜 현금 100%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전 적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뭐 적어도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주식을 팔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또는 물려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목적을 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식도 어떤 주식을 가지고서 기다리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사실 지금 구간에서 배터리하고 완전 다른 흐름이잖아요, 지수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그 얼마만큼의 현금 비중으로 기다리느냐,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그럼 지금은 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일까요?
뭐 배터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터리? 예,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배터리의 이 주도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차익 실현을 준비해야 할 때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타당한 이유도 있겠죠. 근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양극재하고 전해질하고 동박업체들의 위치가 너무 달라요. 아, 그 안에서도. 그렇죠. 네, 예를 네. 들면은 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나 네. 이런 주식과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주가의 차이. 또 분리막 같은 경우를 보면은 SKIT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A 주가도 같은 배터리 섹터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하늘과 좀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선순위가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내에서도. 그리고 네.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않을까? 주식들마다 너무나 좀 상이하다라는 거죠. 위치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저는 항상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반대 질문도 항상 해보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면 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배터리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먹어본 적 있는지? 그걸로 수익을 그러니까 챙겼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가지고서 네. 뭐 한 2배를 먹거나 3번을 먹거나 어. 시장이 좀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 뭐 폭락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만약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거는 좀 다른 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의견이거나 하나의 느낌 정도로 보는 거지 주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시장에 대한 분석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현재 나의 상태, 내 계좌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좀 재점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는 02325-8200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2부 시작과 함께 또 새롭게 인사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파블로프님 잘 오셨어요. AHY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나는야 주리니님 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땅하늘님 오셨어요. 호박님께서도 2부에도 제자리에서 시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두님 오셨습니다. 김정수님이 또 채팅창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인회 그리고 이순옥님도 저희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짱구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84,0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알려주세요 라면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워낙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 결국에는 8만 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SK 하이닉스의 미래가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비중도 조금 두둑하게 가지고 계시고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어서 어떤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하이닉스한테는 없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그거.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인데 하이닉스는 없는데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비메모리?
예, 맞아요. 파운드리. 생각났다. 네, 파운드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위기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는 불황일 때 사서 호황일 때 팔아야 됩니다. 호황일 때 사서 불황일 때 파는 게 아니라 네. 불황일 때 사가지고 호황일 때 파는 게 반도체 투자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비례하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비례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이벤트적인 요소나 네. 반도체 가격의 어떤 급변동, 요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좀 끼칩니다. 아무래도 좀 패권 산업이잖아요.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이었다가 좋아졌다가 최악이었다가 좋아졌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일 때는 언제가 최악이냐면은 고객들이 물량을 안 사줄 때. 여기서 이 고객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메타죠.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반도체를 안 사줄 때 네. 주문을 좀 미룰 때 이럴 때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데는 이쪽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사줄 때. 근데 지금 고객사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사주지는 않죠. 이게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영향을 받았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채굴하는 것도 수요가 분명히 좀 다운되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영향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걸 이제 메꿔주고 있는 게 챗 GPT 관련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발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적자가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인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예요. 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좋으면 돈 왕창 버는데 지금처럼 딱 나쁠 때는 적자가 날 게 이제 뻔해지는 거죠.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하이닉스보다 잘하고 여기서 구멍이 나도 다른 데서 그렇죠. 채워줄 파운드리에서 수 메꾸면 있는. 되니까. 낸드보다는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이 2017년도나 18년도만 하더라도 2분의 1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파운드리 매출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낸드 매출보다 이제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수익성 자체가 불황기에도 상관없이 좀 꾸준히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닥품 좀 소량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불황기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하이닉스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나 안 좋아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2023년도 보면 25조 매출에 8조 적자가 지금 현재 시장 컨센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가 되면 36조 8천억에 한 4조 2천억 정도 흑자 전환될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1년치잖아요. 그래서 네. 분기를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보니까 2023년도 3월달, 6월달, 9월달 요때까지 보게 되면 계속 적자가 확실시 되죠. 근데 동시에 뭐가 늘어나냐면은 매출이 2023년도 9월달 3분기부터는 돌아설 거로 보는 거죠.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죠. 그죠?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해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고객사들이. 여기서 고객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재고가 소진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주문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돌아설 거라고 이거는 컨센이 형성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3분기나 4분기 정도가 올해 1, 2분기보다는 낫겠다라고 전제를 깔면 1, 2분기는 안 좋다라는 걸 뻔히 아니까 적극적으로 살 생각이 별로 없죠.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죠? 대신 사긴 사겠죠. 언제?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을 때.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사진 않겠죠. 얘를 살 바에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려고 할 거고 배터리를 사려고 하겠죠. 이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좀 갖춰져 있겠구나. 돌아서더라도 좀 하반기에 노려야 되겠네. 이걸 고려하면서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추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9,100원에 30%선 정도면 비중이 만약에 조금 적으셨다면 전 추가 매수 의견은 좀 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한 번 더 흔들렸을 때. 근데 지금 30%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하는 건 좀 반대 의견이긴 합니다. 만약에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몰빵이 될 텐데 이거보다는 저는 배터리나 삼성전자를 더 사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은 상반기 때는 좀 수익이 좀 더디게 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수익 매도할 수는 있겠네. 이 정도. 이 정도 선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타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실적 우려와 함께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어떤 대응을 통해서 비중을 또 크게 실는 건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는 진단 함께 도와드렸고요. 한번 하반기까지 그 회복의 시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두님께서 저는 무서워서 다 빼고 현금 100% 가지고 계시다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 듣고 싶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지금 내 현금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알차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2부에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꼭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꿀팁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엑시스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100원에 8%요. 12,100원에 8%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요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청자님? 몇 개월 됐어요.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그런 매수를 하신 거고, 계속해서 지금 주가는, 조금 네, 내려가고 있는데. 15,800원인지 매수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엑세스 바이오의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어떤 주식인지 아시죠? 네, 진단키트.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으로 볼 수 있죠. 네. 코로나 진단키트가 엑세스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주식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화면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엑세스 바이오가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신저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다른 진단키트 가운데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시젠도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계속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D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다시 엑세스 바이오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세스 바이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이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이 문제일까요?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시청자님? 실적으로는 좋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더 우선순위라면 실적을 중요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 기업을 투자하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보다 엑세스 바이오 말고도 코로나라는 이 테마가 불어섰을 때 같이 움직였던 주식들 자체가 같이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포함 안에 되어 있는 이 엑세스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코로나 관련된 테마가 죽었는데 넌 왜 아직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번 구간뿐만 아니라 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게 더 우선 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를 가지고 실적이 좋아져서
뭐 이 기업이 실적이 회복돼서 투자한다 이런 판단보다 코로나 테마에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네. 요거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아래쪽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 하락의 소멸을 막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에너지가 이게 뭐 낙폭과대로 들어오든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더해져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든 강력한 기준 양봉이 나와야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물려있는 가격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가들마다 계속 신저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때 중요한 가격대 정도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잡을 수는 있죠. 이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밑에서 지지리 궁상이었던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맨 처음에 15,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요 가격대가.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니고요. 요 시기가 적어도 한 8, 9개월 동안 계속 지켜졌던 자리예요. 15,000원 자리가. 15,000원이라는 가격은 43,000원에서 폭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떨어졌으니까 강력한 지지 자리가 지금 뭐로 바뀌어버린 거냐면 저항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콘크리트 저항 매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한 15,000원 정도가 있는 거고 15,000원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가격을 보니까 요 주식이 얼마 정도에 나오냐 한 13,000원 정도. 이건 2021년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폭락 이후에 반등 나왔던 자리. 2021년도입니다. 요때 한 13,000원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13,000원과 15,000원이라는 자리에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악성 매물들이 있는 거예요. 종양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양을 제거해야지 암 치료부터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까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이 흐름을 돌리려면 적어도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매물을 돌파를 해야만 얘가 의미 있는 이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가격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8%라면 저는 그냥 여기서 뭐 물 타가지고 빠져나온다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선 정도 회복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좀 기간 소요가 좀 불가피하구나. 이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엑세스바이오가 한 13,000원에서 15,000원 회복하는 시기가 만약에 이번 달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조금이라도 좀 반등 나온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좀 배터리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나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외에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됐다고 시간 외에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좀 오르지 않을까요? 뭐 영향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르더라도 중요한 가격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 엑세스바이오는 13,000원에서 이제 15,000원대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야만 그 반등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중요한 자리를. 근데 그 중요한 자리를 넘지 못하면 악성 매물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작은 반등 정도다.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반드시 제압이 돼야 되고요. 그 가격이 제압되지 않으면 상당한 약세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손절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손절하려면 너무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그 방금 전에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좀 드렸냐면요. 지금 한 3월 15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 달까지 3월 달까지 만약에 13,000원이나 15,0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안 나온다면 이거 시간이 좀 장기화로 간다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그걸 배터리 쪽으로 좀 교체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방금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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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참고하셔서 또 수익 더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기회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채팅창에서 바이오 종목 나오니까 바이오는 너무 무섭다, 고수의 영역이다, 나는 감히 접근을 못하겠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데 바이오가 워낙에 변동성이 또 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섹터이기도 하죠. 근데 또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접근하는 섹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호재가 딱 보이면 이것 때문에 좀 크게 한번 먹을 수 있겠구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바이오는 어떨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제일 좋은 거 사면 되죠. 제일 좋은 거? 삼바 사면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 사면 되고 셀트리그로 네. 올라갈 때 조금 사면 되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좀 가벼운 주식들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좀 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바이오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다 어려운 거예요. 얻은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뭐 그 바이오로 수익 못 낸 사람이 뭐 전기차에서 수익 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도체에서 수익 낼 것 같습니까? 자동차에서 수익 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주식을 접근하는 좀 태도의 문제인 것 같고 네.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 시각의 차이인 것 같고 전략의 디테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략에 대한 좀 디테일.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나 어떠한 관점으로 그 주식을 대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그것도 있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긴 걸 짧게 해주세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긴 걸 짧게. 아, 긴 걸 짧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를 꼬박꼬박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그죠? 매일 그렇게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운동선수라면은 해야죠. 기본기를 뭐 다지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운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건강과 몸매 관리. 건강이나 몸매 관리잖아요. 네. 결국 나 행복하려고. 그쵸. 근데 매일 1시간씩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요. 네. 달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 되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루틴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목적 없이 루틴을 한다면 아니 그냥 어차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뭐 1시간 안 해도 되고 차라리 뭐 그냥 달리기도 한 30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다음에 등산 한번 30분 더 해도 되는 거고 꼭 1시간에 집착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좀 활기차게 해서 에너지를 키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을 꼭 1시간 안 했다고 해서 오늘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아니죠. 주식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아, 내가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자동차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꼭 자동차만을 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10시간 공부했어. 그래서 난 꼭 자동차를 투자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도 좋은 게 없으면 사는 거고 바이오에서 어려워? 그러면 안 어려운 걸 하면 되잖아요. 관점의 시각을. 배터리에서 꼭 내가 그 대박을 내야지. 바이오에서 꼭 대박을 내야지. 대박을 내고 싶어도 대박이 못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수익이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난 살 때만 사야지. 목적이 수익 내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이 달라지죠. 시점도 달라지고.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좀 공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미국장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미국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발표된 PPI는 예상치보다 좀 하면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시장 전망치 5.4%였는데요. 4.6%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더 우려하는 모습들이 개장 전부터 1%대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개장 직후의 분위기도 여전히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하나하나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거 계속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만나볼 종목은요. 김정수님께서 남겨주신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4,000원이에요.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수익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에 좋아서요. 오늘 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우리가 건설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건설주 업황은 좀 무시하고 이 기업만 따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없나요? 말 나온 김에 다른 건설주들도 같이 한번 보죠. 아, 그럼 자, 되겠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관련된 사업이 메인이고, 네. 그 다음에 해외 쪽 관련 매출이 주력입니다. 전체 국내 매출은 별로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고가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을 보면은 저 딱 밑에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죠? 건설주도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 주식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GS건설은 지금 신저가 부근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표적인 건설을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한 중간 정도 흐름이네. 근데 뭐 확실히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약하다는 게 좀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다른 뭐 지방 건설사 한번 보겠습니다. 서한 같은 경우는 신저가입니다. 그러네요. 대구에 있는 완전 반대네요. 대표적인 건설사거든요. 그다음에 뭐 동아지질, 건설 같은 테마 같은 거 볼 때 이런 것들은 신저가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사라고 보기든 다른 건설사의 움직임하고 좀 다르잖아요. 분류가 별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건설주에 대한 업황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건설주만 이럴까요? 건설주만 이런 흐름을 보일까요? 같은 건설사면 같이 신고가를 가거나 같이 신저가를 가거나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네. 움직임이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근데 건설주만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자 보세요. 말 나온 김에 배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늘을 뚫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은 제철인데도 그래도 신고가 부근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가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근데 SKC 같은 경우는 신저가 부근에 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저가 가 있는 상태인 거고, 움직임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소부장도 이래요. 반도체 섹터도 이렇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은 계속 지금 신저가인데, 급격하게 좀 살아나는 주식들도 최근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업황으로 묶기에는 점점 주식들 간에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왜 궁극적인 원인일까? 이건 쏠림이라고 봅니다. 쏠림. 저금리 때는 돈을 쉽게 웬만한 건설사들이 다 조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쵸. 건설사뿐만 아니라 네네. 돈을 쉽게 다 뿌려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품도 많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그게 폭락을 가져오기도 하죠. 기술력이나 말로만 이렇게 그 비전 제시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중금리는 돈을 쉽게 잘 안 빌려줘요.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하는 애한테만 계속 빌려줘요. 어중간 애한테 돈 빌렸다 떼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저는 주식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주 가운데서도 완전 우량하거나 그 상단에 있는 쪽으로는 계속 쏠리는데 아닌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배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제거될까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내에서도 좀 독보적인 위치로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건설사 내에서의 좀 다른 건설사들 좀 약하더라도 이 주식은 좀 별도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래서 이 주식이 요번에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저항대가 잔뜩 있었던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27,000원대에서 26,000원 정도인데 요 가격이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에 6월 달에 한 번 있었고 10월 달에 한 번 있었고 4월 달에 한 번 있었고 5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달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친절하게 전고점을 돌파했던 구간이 아니라 온갖 악재,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시장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계속 돌파를 했다. 그럼 이 자리가 앞으로는 좀 중요한 지지 자리로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이 출발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25,000원대에서 26,000원 선 정도? 아니, 26,000원에서 27,000원이거든요. 가격 정정하겠습니다. 요 가격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계속 좀 가져가자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를 하더라도 저가격이 붕괴돼야만 좀 매도 신호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좀 콘크리트 지지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굳이 요 상승을 멈출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자, 26,000원에서 2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잘 이어가 준다면 조금 더 수익을 계속해서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큰 수익으로 이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내일장에 대한 걱정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한 걱정들은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좀 해소를 하시고 좀 마음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혹시 내일 우리 장도 같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좀 탄탄한 준비가 있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내일 시장을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고 어떤 종목이 걱정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빠르게 전화 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들꽃님이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76,000원이시네요. 비중을 또 6% 담으셨습니다. 자, 한전기술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8% 가까이 올라왔어요. 72,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위에 있기는 하네요. 한전기술 오늘은 왜 이렇게 올랐죠? 원전 관련된 좀 호재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원전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한전 KPS 같은 이런 주식들은 정점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네. 원전 관련된 주식들은 전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정권 같아요. 정권. 그러니까 네. 원전 관련된 정부 정책의 의지가 탈원전 쪽이냐 네. 아니면 탈원전의 반대쪽으로 가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기업들은 좀 독이 됐죠. 두산그룹들도 크게 힘들었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하더라도 정권에서 딱 막아버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의 영향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원전 쪽을 폐기하는 쪽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쪽이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단기 조정보다는 중장기 대기 매수가 딱 받쳐져 있는 거죠. 정점에 있는 게 이게 아닐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 흐름이 무너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떠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떠올리고 이런 구도로 이들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원전 관련된 종합설계 유일한 업체니까 대안은 없잖아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어쨌거나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충돌이 되겠죠. 가격이 충돌이 되겠죠. 비싸다 싶으면은 좀 적게 살 거고. 뭐 폭발적인 성장을 뭐 배터리만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과 그다음에 받쳐주고 있는 이 자금들 간의 어떤 계리율 정도가 있었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계리율이 좀 줄어들면 또 다시 매수에 들어와서 또 들어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2,400원 선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가격들 한번 보면요. 5만 원대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요 당시가 코스피 한 7, 8월 정도 됐잖아요. 요때. 그다음에 11월 때. 요때가 아마 코스피 지수가 2,400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00 정도 되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방어가 나온 걸로 봤었을 때 이 주식은 지금 한 6만 원 선장을 좀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좀 중장기 보유 가격, 홀딩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가격대를 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맞고 밀린 자리가 한 8만 원 정도 되니까 8만 원 정도 한번 열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직전 고점 보면 한 9만 6천, 한 9만 7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2만 원 정도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6만 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8만 원 돌파하면 한 9만, 한 8, 9천 원 정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2만 원 단위 내외? 여기서
한 1, 2천 정도 오차 범위 좀 두고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물량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 대응, 비중 대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한전기술, 이 원전 관련주는 이 정책, 정권의 방향성이 주가 방향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정권 안에서는 우상향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요 가격 라인들 잘 기준을 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 매매 전략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만 원, 8만 원, 그리고 9만 8천 원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10시 43분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지금 이 불안한 시장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이순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YTN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9,720원이고요. 비중은 40% 가지고 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YTN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방송사이기도 한데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이 종목을 종목으로 만나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일단 YTN 오늘 주가는 7,8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이번에 급등 나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비중도 좀 무겁게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YTN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할까요? 매수 가격이 9,720원이면 좀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는데. 그러니까요. 비중도 되게 40%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비중이 40%면 물타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시세 빨간색 나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따라 붙으신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이러면. 그죠? 당장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지르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올라가는지 이유 찾는 거고 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제가 YTN을 정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저 같으면 폭락 나왔을 때 샀을 것 같습니다. 폭락 나올 때. 어차피 계속 가져갈 거였다면. 근데 9,700원 했었으면 이거는 좀 재료 보고 좀 들어갔다. 동아일보 인수설. 인수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인수 가격이 나중에 중요하겠죠.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SM 그리고 네.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공개 매수 가격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공개 매수 가격이 계속 높아졌을 때가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동아일보 쪽에서 인수와 관련된 부분을 가격을 얼마 정도 측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반대로 또 인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올라간 폭 다 폭락되는 그렇죠. 거죠. 악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 약간의 도박 성격으로 베팅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좀 조절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화가 나면 상한가예요. 상한가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22년도 9월 21일 보면 상한가 한번 딱 나오죠. 그리고 9월 20일 날 이때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상한가고, 그죠? 화가 나면 상한가고, 좀 우울하면 하한가예요. 30%는 기본에 빠집니다. 9월 20일 날 15% 상승했다가 14%, 그죠? 또 화가 나면 또 상한가 가죠? 그 다음에 그 전날에 이것도 한 20% 가까운 폭락이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때부터 끼가 있었던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3월 달도 한 12%.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갑자기 한 12%? 12% 정도 또 폭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작전 속 자금이 좀 들어왔다고 봐요. 이 상한가의 흐름을 누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금이 붙었잖아요. 네. 요 자금은 작정하고 들어온 자금이네. 그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가격대들을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죠? 세력들이 돈이 무한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3개월에 보통 10% 자금 땡겨가지고 하거든요, 이율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가를 이제 땡길 때, 보통 3개월에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10% 정도 돼요. 사채에서 돈 땡길 때. 3개월에 10%예요, 이자가. 1년에 10%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으로 치게 되면 40% 고이율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 50% 정도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본전입니다. 고이율 되고서. 그래서 보통 2배는 띄워야 그 사람들이 남는 게 생겨요. 그래서 5천 원 정도 됐었으면 10,000원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사람들도 수익이 좀 난 거예요. 대신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자를 내고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제가 추적을 해보건데 한 6,500원에서 7,000선 정도는 방어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요 자리를 만약에 붕괴한다면 베팅했던 작업 다 회수한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YTN을 놓고서 대응을 한다면 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6,500원이라는 주식이 방어가 되는 한 이 주식은 아직도 인수전에 참여하는 이 베팅 자금, 이 자금이 남아있어서 매도 신호를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가격이 붕괴되면 저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쪽 가격 다 열어놔야 돼요. 이거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YTN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종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 인수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다만 또 인수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슈 소화해야 되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지금 주가에도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가격 라인은 6,500원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오인회 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400원입니다.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자, 대원화성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1%대 올라가면서 2,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뭐 빨간불을 켜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좀 횡보하고 기어가는 이 답답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께서도 2,400원이면 지금 굉장히 답답한 구간에서 지금 딱 접근을 하셔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깝깝하실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분석을 안 하는 게 제대로 안 된 해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네? 895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원화성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막 알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쪽 업계 15년 동안 있으면서 네. 이 대원화성이라는 기업이 있는 걸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형주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거래했던 종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비인기 종목이라면은 메리트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송도에 내가 갈 일이 없어도 가는 이유가 생기면 송도를 갑니다. 끝내주게 맛집이 있거나 2시간, 3시간 걸려서라도 기다려서 먹는 맛집이 있으면 송도를 가요, 내가. 목적이.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송도에 있어요. 그럼 나는 간다니까? 왜? 목적이 가는 이유가 있죠. 송도라는 지역을 내가 안 좋아하더라도 목적이 있으니까. 자, 나는 배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철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이오 우량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소형주들보다. 그러면 소형주들 같은 경우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주식을 살려면 내 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돈을 투입하려면 이 주식이 나한테 먼 지역이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 뭘 제시를 해야 됩니까? 매력을 제시해야 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뭐 챗 GPT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어서 핫해지는다든지, 뭐 우주항공 관련된 데 있어서 뭔가 영향을 끼친다든지, 뭐 테슬라에 갑자기 납품 안 하다 갑자기 납품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유명 제약사와 갑자기 계약을 했다든지 이러면 소형주라 하더라도 내가 가요. 맛집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대한화성이라는 기업을 보니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쪽 관련된 그 합성 피혁 관련된 사업하고 벽지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또 적자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네. 리비안이나 아이오닉 파이버 같은 이런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더라고요. 네. 뭐 친환경 시트 관련주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주가 보면은 모멘텀 받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다 내려왔는데. 자, 모멘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시장이 결정해야죠. 결정하죠. 네. 아, 친환경 관련돼서 또 전기차 쪽으로 리비안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해외에도요. 테슬라하고 리비안하고 주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유동장세가 있었을 때는 리비안도 제2의 테슬라가 나왔지만 맞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리비안은 적자지만은 테슬라는 그래도 1년에 한 18조는 버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유동장세냐 유동성 축소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원화상의 입장에서는 나 그래도 전기차 리비안 쪽 관련돼서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돈들은. 네. 지금 유동성 축소인데 내가 널 믿어야 되니? 내가 널 해야 되니? 성일 하이텍을 해야 되니? 내가 널 해야 되니? 포스코 케미칼 해야 되니? 라고 돈이 얘한테 물어보면 대원화성도 저 하지 말고 걔네들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걸요?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익을 쫓고 이익을 만드는데 돈의 양이 넘치는 구간, 우리가 유동장세 때는 배려심이 있어요. 리비안 관련된 전기차에 전마하더라도 사줘요. 다 이리 와 하는 그래, 거지. 근데 너도 사주고, 난 유동성이 넘치니까. 근데 이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은 유동성 축소가 됐고, 파산되는 기업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가상화폐도 망가지는 거 봤고, SV 파산으로 인해서 스타트업 업체들도 이제 돈 마련하기 더 힘들다는 거 알았고, 제로금리로 다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 앞으로 5% 시대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러면 돈의 여유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돈이 의심이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굳이 널 해야 되니? 여기 후진한 기업들이 많은데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한테 어필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까도 뭐 비슷한 이런 종목 얘기했는데 아래에서 기준을 세우면 안 되고 위에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위에서 기준 양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신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는 자리가 이전에 직전고점으로 만들었던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2,400원 선 정도에서 2,900원대까지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요 자리를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발생이 돼야 그때 이제 이걸 좀 꼬리로 인정해 줄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매매 신호가 전혀 없다. 이런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매물대를 뚫어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알차게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시장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